2021년 1월 19일입니다. 19일 저녁 7시 45분입니다. 노예의 길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예의 길 중에서 제5장 계획과 민주주의라고 하는 장에 좀 띄워가지고요. 민주적 통제 환상이라고 하는 소제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가들이 보통 독재의 등장과 같은 사태의 전개에 대해 우리를 안심시키려고 펼치는 논리는 민주주의가 최종적 통제력을 행사하는 한 민주주의의 본질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칼 만하임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조금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가들이 보통 독재의 등장과 같은 사태의 전개에 대해 우리를 안심시키려고 펼치는 논리는 민주주의가 최종적 통제력을 행사하는 한 민주주의의 본질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칼 만하임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계획사회가 19세기 사회와 유일하게 다른 점은 사회생활의 점점 더 많은 분야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각각의 분야와 다른 모든 분야가 국가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소수의 통제가 의회의 주권에 의해 억제될 수 있다면 다수의 통제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민주국가에서는 의회의 주권은 민주적 통제를 포기하지 않고서도 전권에 의해 무한정 강화될 수 있다라고 칼 만하임의 말입니다. 계속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이 믿음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구별을 간구하고 있다. 물론 국회가 구체적 지시를 할 수 있거나 국회가 먼저 그 목표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그 세부 사항에 대해서만 결정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집행을 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상황이 완전히 다른 경우도 있다. 의회에서 그 목적들에 대한 진정한 합의에 처음부터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권한을 위임한 경우 의회조차 어떤 목적들 간의 상충관계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계획 담당 기관이 이 목적들 사이에 그 중요성을 선택해야 할 경우, 그리고 계획 담당 기관이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전체적으로 수용되거나 아니면 기각되어야 할 하나의 계획을 의회에 제출하는 것 정도에 불과한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 의회의 통제를 벗어난 그 계획 담당 기관에 대해 비판이 있을지 모른다. 아마도 비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수히 많은 대안적 계획들 가운데 어떤 하나의 계획도 거기에 동의하는 다수를 형성할 수 없고, 또 어떤 전체 계획 가운데 일부분이 다수의 반대에 직면하면 언제나 바로 그 부분이 전체 계획의 필수적 부분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다수결은 언제나 매우 비효과적이다. 이렇게 되면 의회에서의 토론은 유용한 안전밸브로서, 그리고 국민들의 불평에 대한 공식적 대답을 전파시키는 편리한 매개체로서 존속될지 모른다. 그리고 의회는 심지어 터무니없는 계획 담당 기관의 권력 남용을 막고 끈질기게 요구하여 특정한 결함이 시정되게 하는데 성공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의회가 지시할 수는 없다.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기껏해야 실제로 절대적 권력을 어떤 사람들이 가질 것이냐를 선택하는 것으로 축약될 것이다. 전체 체제는 정부의 수반이 가끔씩 국민투표로 자신의 지위에 대한 확증을 받는 국민투표, 독재 체제로 향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물론 그 정부의 수반은 이름뿐인 투표에서 그 결과가 확실하게 자신이 원하는 방향이 되도록 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의식적 통제를 진정한 합의가 존재하는 분야들로 한정시켜야 하고, 어떤 분야에서는 사태의 변화를 운에 맡겨두어야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비용이다. 그러나 사회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계획에 의존해야 하는 사회에서는 의식적으로 통제할 것인지를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할 수 없다. 계획사회에서는 일부 소수가 이슈가 된 문제에 대해 비록 소수이지만 동의할 수 있었던 최대 집단인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이유로 이 소수의 뜻을 달리하는 국민들 위에 부과될 필요가 자주 있게 된다. 민주정부는 광범위하게 수용된 신조 덕분에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다수의 동의가 형성될 수 있었던 분야들에 정부의 기능을 한정시킨 경우에 한해 성공적으로 작동하였다. 자유주의 신조의 커다란 장점은 바로 자유주의가 동의가 필요한 주제의 범위를 자유인들의 사회에서 동의가 존재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한정시킨 것이다. 요즘 민주주의가 자본주의를 인내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주 말하곤 한다. 요즘 민주주의가 자본주의를 인내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주 말하곤 한다. 만약 여기에서 자본주의가 사유재산권의 자유로운 처분에 기초한 경쟁체제를 의미한다면 이 체제 속에서만 유일하게 민주주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집단주의 신조에 의해 민주주의가 지배당하게 되면 민주주의는 불가피하게 스스로를 파괴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때그리즘이 작동하는 대한민국, 특히나 대한민국에 서 귀담아 들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